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스틴 선의 이제 흐름들, 트로 민코인들, 또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의 사이클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USDC가 상장을 했네요. 댓글 읽기 한 2개 정도만 저희 패밀리 분들 컴맹이를 다른 사람한테 사게 했는데 제가 지갑을 만들어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그거죠. 옮길 수 있죠. 네, 지갑을 만드셔서 예를 들어 구매하신 코인이 있으시면 거기에 절반 정도만 트론을 조금 넣어 두셔야 돼요. 가스비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실 수가 있죠.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하면은 처음에는 트론 링크를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조금 더 간편한, 조금 더 이제 깔끔한 기능은 OKX 월렛이 조금 깔끔하기는 해요. 처음에 추천은 웬만하면은 트론 링크를 어쨌든 그 대표가 되는 그 지갑이니까. 그리고 트론 링크밖에는 아직 썬펌프가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트론 링크 UI도 그렇고 좀 옛날에 한 몇 년 전 버전이 그냥 그대로 그냥 쓰여지고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를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해야겠죠. 물 들어올 때 또 이제 떠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민코인 크리에이터가 물량을 다 팔면 그 코인은 끝인가요? 썬캣을 보니까 크리에이터 물량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정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프로젝트들이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보면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들이 물량들을 팔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게 결국에는 민코인의 본질이 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근데 뭐 개발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뭐 다른 지갑으로 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나와서 개발자가 다 팔아버린 거면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크면은, 근데 크리에이터 물량이 없으면은 그래도 버티면은 그거 호재죠. 호재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 좀 공평하게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개발자가 올라갔을 때 물량들 한 5%를 들고 있으면 시가총액 100억짜리인데 5%면 5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극초기 단계에서 5억을 시장에 매도하면 그 차트가 다 뭉개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총이 높은 애들의 개발자 물량들이, 크리에이터 물량들이 없으면 조금 더 좋은 상황들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매도에 대한 압력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USDC가 상장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 건지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코인 시장은 계속 흘러갑니다. 흐르면서 저는 올해 알트코인 불장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일단 이제는 어느 적절한 구간에 비트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가격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비트가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비트가 여기서 먼저 이제 비트가 잘 지켜왔잖아요. 여기서 비트가 만약에 7만 달러 돌파 못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떨어졌던 알트코인들이 더 추가로 더 떨어지는 상황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처음 겪어보는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사이클들에 대해서 만약에 경험들을 하셨을 거면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서 알트코인들이 그때 딱 태어나가지고 비트가 높은 가격이니까 알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높은 가치에 좀 상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바로 상장이 된 애들이면. 근데 그런 경우들이 거의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보통 21년도에 따지면 뭐 솔라나도 그렇고 매틱도 그렇고 뭐 스테픈도 그렇고, 그래서 걔네들이 보면은 비트코인 높은 가격일 때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바로 태어났던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원래는 한두 개밖에 없었단 말이죠. 매틱도 그렇고 21년도에 솔라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방 그냥 막바지에 상장했을 때는 거의 그냥 끝자락에 상장하니까 거의 고점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구간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3월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로 봤을 때 바이낸스 신규 상장된 선물만 해도 30가지가 넘는데,
작년부터 태어났던 코인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세이처럼 수위도 마찬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신생 코인들도 당연히 바이낸스에서 그렇게 상장하고 덤핑됐던 것들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 겪어보는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세력들은, 큰형님들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사실 순 현물 매수로 올린 게 아니고 선물 상장을 시켜서 같이 이제 숏을 청산 스퀴징을 만들면서 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작년부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신이 없었죠.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포지션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안 꼈거든요. 30% 40% 정도는 꼈어야 되는데, 원래였으면 꼈어야 되는데 그게 안 꼈으니까, 물론 이게 그럼 다시 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김치 프리미엄이 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대로 가면은 여기서 만약에 비트가 7만 달러 돌파 못하고 떨어지면 다른 애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리셋 되는 겁니다. 거의 루나코인처럼 공평하게 모두가 다 같이 그 거의 어느 지점에 들어갔던 나중에 됐을 때는 마이너스 90%냐 마이너스 85%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 트론민 코인인데, 다른 것들보다도 저는 시장을 믿는 게 아니고 저스틴 선이랑 그 크래시 트레이딩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낙관적인 입장들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크래시 트레이딩이 이제 그 트론 관련된 것들을 쇼츠까지 올렸죠. 쇼츠까지 이제 2개 정도 올렸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도 있죠. 초창기에 공급들을 받았으니까 이것들 물량들, 뭐 예를 들어 초기 공급자들이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래시 트레이딩을 올린 게 아니냐 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치고는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그 논리로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크래시 트레이딩은 어떻게 보면 올렸던 것들을 다 돈을 벌었어요. 만약에 보보도 그렇고 브렛도 그렇고 거의 100억 이상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다른 지갑이 됐던 그 진입했던 지갑들을 안 팔았을지언정, 뭐 크루다이도 그렇고, 크루다인가? 네. 그러면 그 자금들이 그렇게 많을 건데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개인적인 제 뭐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좀 있는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뭐 이제 트론 이걸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브렛 그 20억일 때 해서 2조까지 갔는데 1100원 올랐는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큰 그림이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저스틴 성과 크래시 트레이딩이죠. 이쪽은 굉장히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모두가 우리가 처음부터 다 같이 VC가 돼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 높이 평가된 VC들에게 토큰이 아주 싼 값에 배분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사지 말고 우리가 만들자라는 운동이 여기서부터 확산이 되는 거죠. 지금은 부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I remember on 댓글도 보면은 막 이제 막 반반이에요. 반반. 안 좋은 쪽이 되게 좀 많아요. 안 좋은 쪽이. 왜냐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놓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격을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너네 크래시 트레이딩 팀들이 너네가 미리 저점 매수해가지고 이거 영상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공격할 게 그렇게 하는 거죠. 공격이. 그러면은 여기서 크래시 트레이딩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 너네가 했던 말들 맞았어로 갈까요? 아니면은 심리로 가는 거야. 심리. 너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맞았어. 그래 덤핑 될 거야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보란 듯이 그냥 시장에 또 한 번의 성공을 만들어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 논리로 따졌을 때 보보랑 이제 브렛이랑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충분히 많은 돈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어링 키티 정도는 아니겠지만
민코인의 초창기부터 시작이 돼서 성장을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로는 계속 더 성장을 하는 그 사이에 구독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6만 구독자였는데 11만이 됐거든요. 브렛 덕분에.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는 결국에는 지금 마치 크래시 트레이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저스틴 선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 창펑자오가 이랬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좀 비슷하게 뱅크먼 프리드라든지 아니면 근데 그쪽은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는데 끝자락쯤에 FTT 코인 관련돼서 그런 모습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드러내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격 밑에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다 구매하겠다, 아니면 FTT 코인을 뭐 지갑에 그 거래소에 가지고 있었던 뭐 몇백억짜리 있는 지갑들을 캡처해 가지고 올리기도 했고. 근데 막바지에는 웃긴 게 뭐냐면 뻐드 없다, 뭐 출금할 자금들 많다라고 써놨는데 지갑 계정에는 막 1만 달러만 있는 지갑이 딱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도한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서 그걸 말을 하는 거죠. 뭐야, 그때 출금이 안 됐었거든요. 일시적으로 터지기 전에 안 됐었는데 돈이 많다는데 왜 뱅크먼 프리드 지갑에는 1만 달러밖에 없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의도를 한 건지 일부러 카르마처럼 그걸 시그널을 알려준 건지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없었어요. 근데 뭐 막바지에 만약에 이렇게 과열돼 가지고, 아니 아직 과열되지도 않았는데 과열이 되고 나서 그 끝자락 쪽에 트론은 뭐 예를 들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트론은 절대 여기 트론에 대해서 숏을 치시면은 모든 금액들이 날아갑니다. 막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미국계 세력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헤지펀드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자극적인 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이제 건드릴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좀 이제 그때는 고점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 믿는 거는 시장보다도 저스틴 선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FTX 그 유동성 때처럼 21년도에 그때 당시 많은 프로젝트들이 디파이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펌핑들을 그 자금들로 많이들 했어요. 자금들로. 근데 이제 매일같이 어제도 마찬가지로 트론 밈이 곧 터질 듯 합니다. 그 트론이 아니라면 뭐 태양에게 선에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활발하게 또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저스틴 선 지갑에는 거의 2조 원이 넘는 금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론만 해도 거의 한 4천억이 넘는 금액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크래시 트레이딩 팀에서 그 올렸던 불코인들을 보니까 금액들이 딱 들어간 것들 거래량들을 보니까 얼마 들어간지 아시나요? 40억 들어갔어요. 40억. 50억인가 40억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 정도 펌핑이 나왔습니다. 50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트론으로 따지면은 3천만 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3천만 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스틴 선은 거기에 80배가 넘는, 트론으로만 봤을 때는 80배가 넘는 금액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끝난 건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겠지만 당연히 최근에 예를 들어 좀 메이저급, 해외 쪽에 메이저급 거래소에서 선물 상장된 코인들이 있으면 분명한 건 레버리지를 섞어가지고 그것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결국에는 롱을 쳤을 때 계속 청산을 시키는 상황이 한 3, 4일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거는 뭐 어쨌든 레버리지가 결국에는 적절한 구간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청산시키는 그런 시즌으로, 그 구간으로 지금 이제 흘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일 동안 지금 기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 보이면서도 몇 일 안 지났습니다. 2주밖에 안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썬도그랑 썬캣을 처음 이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해서 제가 발견한 게 8월 16일이니까
지금 길어봤자 2주밖에 안 지났다는 거. 시간이. 극초입 구간이니까 변동성은 저는 좀 세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믿을 거는 시장이 아닙니다. 뭐 개미들도 아니고요. 신규로 썬펌프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단합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즌도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시작되기 전에 뭔가 유동성을 먼저 이렇게 공급하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나 트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스틴 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트론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장외 거래를 구매를 했다거나 트론을 이제 저점에서 많이 구매를 했는데 이게 유동성이 좀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 몇 조 원어치 트론이 있으면 이거 물량 처리할 VC, 흔히들 그런 VC들이 물량 처리할 유동성이 부족할 텐데, 그 중에서 한 예를 들어 2조 원어치 트론이 있으면 90% 정도 남겨두고 한 10% 정도만 트론 밈을 이렇게 크게 유동성 공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트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세력들의 물량 정리에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썬펌프에서는 기능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본딩 커브의 70%인가 80%까지 도달하면 썬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초기 시장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막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거 코인들이 만들어질 때 개발자나 아니면 그 지갑들로 해서 초기에 저기 그 플레이어에 좀 도달하려고 80% 되는 금액을 한 번에 긁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는 이게 저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기에 이 썸 플레이어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초기에 이것들만 달성하려고 노리려고 썸 플레이어에다가 이제 그 노리기 위해서 초기에 다 구매를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몇 명 딱 들어오면은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썬스왑이 됐다가 지금 보시면은 막 썬스왑까지 갔다가 3,00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극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빈번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다가 진짜인 애들도 있을 텐데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극초기 시장. 극초기입니다. 극초기. 극초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좀 개선들이 되면서 뭔가 이제 하나씩 바뀌면서 나중에 불장이 됐을 때 확실한 좀 이제 기능들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2개, 3개, 4개, 3개까지 이렇게 좀 이제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오른쪽에는 본딩 커브에 도달했던 것들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애들을 배치를 해두고, 첫 번째, 두 번째에는 본딩 커브가 도달을 하고 나서 바로 덤핑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예를 들어 24시간 동안 오늘 본딩 커브에 도달해서 이게 덤핑 안 돼, 24시간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것들, 그것들만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러면 그 마켓캡이 그만큼 24시간 동안 많이 올라간 애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3,000달러 정도까지 그냥 떨어졌던 애들은 나가리가 되겠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그 정도로 버틴 애들은, 얘네들은 단순히 처음에 러그프라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인기가 있는 좀 프로젝트라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이건 순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애들 중에서 만약에 뭐 새로 나오는 애들이 본딩 커브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위치가 또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오른쪽에는 예를 들어 그냥 실시간으로 바뀌는 애들, 본딩 커브 도달한 애들이고, 왼쪽에는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본딩 커브에 도달했는데 변동성이 가장 큰 애들, 그 상승했던 상승률이 가장 큰 거는 시가총액이랑 그냥 똑같이 10억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단위점이 좀 깔끔하게 이동을 하니까 딱 이 두 가지를 좀 배치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면서 나중에 불장이 됐을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환경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극초기 시장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변화가 되는 과정들을 하나씩 겪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요, 이 시장에 딱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대표적인 차트를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시기는 극초기가 아닙니다. 보통 변동성이 가장 커지는 시기는요,
이때입니다. 이때. 보통 이때들 많이들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때 들어왔을 때도 막 2배씩도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가장 커질 때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크게 봤을 때 트론 파이들을 크게 봤을 때 여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변수라고 한다면 코인베이스 상장하게 되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근데 저는 상장이 될지언정 요즘에 뭐 코인베이스 상장한다고 무조건 바로 이제 덤핑하는 건 아니니까 준비는 되겠지만 저스틴 선의 한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스틴 선과 이 유동성이 어느 순간에 들어올 거라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